버릇없고 인간말종인 동서들을 첫째 며느리가 참교육한 사연입니다. 일주일쯤 되었으려나요?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둘째 동서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둘째 도련님 생각이 워낙 확고해서 그런지 마음이 급해졌나 봐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더라고요. 저한테 좀 만나달라고 하대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동서는 울면서 이혼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듣지 않고 끊어버렸어요. 제가 좀 독한 것 같나요? 하지만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상황은 절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왕따하던 동서들의 작태에서 시작했답니다. 재작년 봄 무렵 저는 남편과 다소 늦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도 남편이 워낙 이해심이 깊고 절 아껴줘서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신혼여행도 다 마치고 시댁에 갔더랬죠. 이제야 정식으로 시댁의 일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댁에는 저보다 어린 동서들이 둘이나 더 있더라고요. 저는 동서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사근사근하게 굴었지요. 무엇보다 시부모님과 잘 지내는데 도움을 얻을까 싶었거든요. 비록 늦은 나이에 한결혼이지만 그래도 큰 며느리 노릇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특히 시모는 친어머니처럼 절 반겨주셨죠. 공부만 하던 큰아들이라 평생 결혼도 못하고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참한 큰며느리가 왔다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둘째도 셋째도 앞으로 큰며느리 하는 말 잘 따르라고 하셨어요. 형님이 이제 막 한 식구가 되어 적응하느라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다 아시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지요. 큰형님과도 배려하며 우애 좋게 지낼게요. 시모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사이 좋은 모습이 친자매처럼 보기 좋다며 자기 소원은 아들들이 모두 참한 며느리한테 장가가는 거였는데 이제 여한이 없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우리가 똘똘 뭉쳐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알지? 다들 한두 번 볼 사이도 아니잖아. 그동안 너희들 지내는 모습을 얼마나 봤는데. 그만큼 믿으니까 큰 며느라기한테도 잘해줬으면 해. 나도 당연히 너희들이 잘해줄 거라 믿어.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에 갔을 때 저를 밝게 맞아준 동서들에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시모도 제가 남편과 결혼해줘서 더 이상 소원이 없다고 기뻐하셨죠. 여기는 우리끼리 정리할 테니 어머님은 들어가 쉬세요. 음식 정리하고 설거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그 뒤였어요. 동서들이 시부모님이 계실 때와 없을 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서 황당한 거 있죠? 주방에 모여 식사를 마칠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 음식과 그릇을 함께 정리하려고 하던 중 첫째 동서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손 떼지 말고 그냥 뒤에서 지켜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괜찮다며 돕고자 했지만 갑자기 둘째 동서가 팔짱을 끼고 식탁에 앉으라며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딱 자르더라고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저는 일단 동서들이 주방에서 하는 일을 지켜봤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들의 행동이 저를 무시하는 것임을 몰랐죠. 동서들이 설거지하고 음식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때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동서들이 영어로만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겠어요? 둘이 영어로 썰라썰라 이러다가 자기들끼리 또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멀뚱히 지켜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힐끗 보더니 자기들끼리 깔깔거리고 제가 벙쪄서 있으려니 첫째 동서가 저에게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놀라셨냐며 평소에도 영어로 대화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형수님이 고졸이라고 들었는데 기본적인 영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요즘 영어는 필수라며 말했습니다. 동서들의 배려하는 척하는 태도와 말투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영어로만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동서들은 나를 형님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제야 그걸 깨닫은 것이죠. 여기 내 편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이 먹먹한 게 외딴 섬에 홀로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작정 친해지려는 노력이 저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동서들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동서들은 둘 다 유복한 집에서 자랐고 유학파였어요. 미국 어느 대학에서 공부했다나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동서들은 제가 고졸이라며 면전에서 무시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무척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동서들의 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동서가 마치 모든 권력을 잡은 것처럼 보였어요. 둘째 동서는 첫째 동서가 아니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것 같은 모습이었죠. 첫째 동서의 집안이 가장 잘 살고 있고 둘째는 그저 순응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참 한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를 향한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들끼리 앉아 있을 때면 지나치게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어요. 이런 분위기는 원래 남자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교묘해요. 참 간사한 것이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전혀 티를 내지 않더라니까요. 그렇게 동서들과의 골은 깊어갈 대로 깊어졌죠. 저도 슬슬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꾸만 절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는 모습에 저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마침 시모와 모임이 있어서 다 모였을 때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가 그러시더라고요. 큰 며느리도 결혼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것 같아.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걱정할 필요 없겠네. 언니,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형부도 지금 결혼 생활에 만족하시죠? 좋은 집에 시집 와서 팔자 없는 호사를 다 누리고 안 그래요? 시모가 그러니까 또 첫째 동서가 천연덕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는 요새 제 남편 덕분에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제가 사실 유학 다녀와서 미국에 향수병이 있었는데 남편 덕분에 씻은 듯이 사라진 거 있죠? 전 그 뻔뻔한 말에 더 이상 참지 않았죠. 마음에도 없는 말 듣는 것도 유분수죠. 어딜 감히? 거기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 그런데 얼마 전에 부부가 안 좋은 모습을 봐서 걱정했어. 아, 그거요? 당연히 부부 사이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의견 충돌도 가끔 있을 수 있죠. 나도 두 사람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걱정됐어요. 화장실 앞에서 크게 다투고 있던데 니들 싸웠니? 비싼 음식점에 와서 왜 싸움질을 했어? 시모는 첫째 동서가 남편과 음식점에서 크게 다퉜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요. 그분은 가정을 깨뜨리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동서는 제 돌발 행동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동서는 얼굴을 붉히며 표정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둘째 동서까지 저를 공공연히 무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동서는 그걸 즐기는 듯 보였고 둘째는 점점 그 영향을 받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 자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았어요. 첫째 동서의 횡포를 멈추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동서 부부가 화장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모습을 지적한 것은 저를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걸 눈치챈 동서가 제가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저를 따라왔어요. 그녀는 어이없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분위기 좋게 식사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욕먹으니까 기분 좋으셨어요? 말은 가려서 하셔야죠. 갑자기 분위기를 망쳐놓고 앉아있는 거 아세요?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동서, 당신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휘어잡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거예요. 내가 동서 밑으로 들어가길 바라는 모양인데
그동안 아래 동서와 어울리며 무슨 왕이라도 된 것처럼 굴어왔죠. 적당히 텃세 부렸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한 번만 더 나를 무시하려 들면 그때는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유치하게 나 앞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게 기분 좋아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동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보면 모르겠어요? 아래 동서들은 전부 제 말을 듣는데? 이제 막 결혼해서 들어와 놓고 무슨 변화를 주고 싶은 건가요? 쥐 죽은 듯이 지내면 되는 거예요. 형님을 받아들이는 건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제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테니까 그만 나를 건드렸으면 좋겠네요. 나도 한두 번은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들어요. 나는 볼일 끝났으니까 볼일이나 보고 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 나를 건드려서 좋을 것 하나 없다는 걸 알아두세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동서는 점점 더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고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 봤자 좋을 것 없다고 생각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동서는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계속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자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동서의 횡포를 멈추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서 부부가 화장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지적했던 것은 제가 쉽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걸 눈치챈 동서가 저를 따라오며 핸드폰을 꺼내 아래 동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둘째 동서도 저를 대놓고 무시하며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를 들었는지 이젠 눈이라도 마주치면 콧방귀까지 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 후 추석 때 발생했습니다. 저와 동서들은 추석날 주방에서 음식과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그들은 제 면전에서 영어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투와 시선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고 적절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시모께서 오셔서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며 좋은 날인 만큼 서로 웃으면서 지내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첫째 동서가 또 나서네요. 언니, 여기 있는 음식들은 전부 저희가 했어요. 언니와 처음 보내는 추석이라 올해는 많이 부탁하지 않았죠. 언니가 워낙 이리저리 튀는 성격이라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요. 가끔은 무서울 정도로 돌변하시죠. 저희가 솔직히 큰형님 들어오고 나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언니, 좀 참을성을 갖추세요. 저는 참을성이고 모고하며 대답했습니다. 동서들, 아까 주방에서 한 말 나도 들었어요. 시모께서 놀라시며 저에게 물으셨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를 기억하시죠? 그때 동서들과 함께 있었는데 저를 주방에서 떼어내 식탁 의자에 앉히며 밝게 웃어주셨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한 만큼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날부터 동서들이 저를 헐뜯기 시작했고 모임 때마다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 밝히니까 첫째 동서가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게 모함인 거 아세요? 지금 말에 책임질 수 있겠어요? 말을 가려서 하셔야죠. 저희가 영어로 대화하는 건 일상이에요. 영어예요, 영어. 형님이 영어를 알아듣기나 하세요? 절 한껏 무시하던 버릇을 이제는 숨기지도 않더라니까요. 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서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님도 봐 오셨잖아요. 저는 언제나 형님의 좋은 모습만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사라지고, 저는 아래 동서들을 한 번에 싸잡아 나쁜 며느리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싸우려고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건가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첫째 동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둘째도 함께 동조하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를 주고 있지만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저에게 책임을 지우라는 말에 저도 동서들에게 책임질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제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동서들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단 한 명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 오히려 걱정이 되었어요. 결국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모두가 모인 자리 중앙에 놓고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러자 모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제일 큰 충격을 받은 건 시모였습니다. 녹음 키자마자 대뜸 나오는 것이 저는 갑자기 굴러들어온 돌이 집안을 무너뜨리는 것이 정말 싫어요. 형님이랑 나이 차이도 크지 않은데 왜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계세요? 영어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뒤는 더 가관이었죠. 첫째 동서한다는 말이 6살짜리 애 같죠? 그래도 표정 관리는 잘해둬요. 가끔 웃어줘야 우리가 자기 욕하는 걸 모르죠. 얼굴 굳어지면 분위기를 살펴요. 못 사는 사람들일수록 눈치가 빠르니까요. 그래야 먹고 살죠. 우리와 급이 다른데 어울리려고 하는 건 정말 더럽지 않나요? 어깨를 터치하면서 인사할 때 소리칠 뻔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바로 화를 냈을 겁니다. 언니가 참아요. 원래 못 사는 집안일수록 질이 떨어져요. 큰형님 봐요. 옷도 어디서 샀는지 너무 싼티 나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저까지 싸 보이는 거예요. 큰 아주버님은 주체적인 사람인데 무엇이 좋아서 저런 사람과 결혼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나이를 먹고도 혼자 살면 되는데 결국 저런 급 떨어지는 사람을 데려와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이없네요. 어머님도 너무하셨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형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니까요, 같이 있으면 속이 터지는 행동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해서 요양원에 보내버릴까 생각도 했었어요. 두 동서 모두 제가 번역 어플을 쓰는 줄은 꿈에도 몰랐나 봐요. 저는 둘이 전에 했던 영어로 된 대화를 시모 앞에서 실시간으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서들은 경악했고 얼굴이 빨개져 숨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번역 어플은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정확하게 번역해 주었고 시모는 그동안 이렇게 가족들을 속여온 것에 대해 분노하셨어요. 말이 바른 말이 아니 어떻게 멀쩡한 시모를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막말할 수 있을까요? 제일 큰 충격을 받은 건 시모였습니다. 첫째 동서가 시모에게 한 막말에 시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반응하셨고 남편과 시동생들도 영어를 알아듣고 있었기 때문에 경악하며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 변명을 찾으려던 첫째 동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영어로 대화할 줄 안다고 말씀하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착각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나를 무시하며 신경을 긁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내가 왜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고 싶었겠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첫날부터 인성이 드러나는데 왜 동서들과 함께 웃고 떠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께서 알아듣지 못하시니까 영어로 뒤에서 얼마나 험담을 했겠어요? 그것도 웃으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던 거예요? 이제 너희들 인성이 다 드러났는데 이제 어쩔 거야? 책임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충분히 책임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어요. 특히 첫째 동서는 기대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에서 내 이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급히 달려가 인터폰에 비친 얼굴을 보자 경악했습니다. 첫째 동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어떻게 해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문이 열리고 들어오신 분과 첫째 동서가 눈이 마주치자 시댁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저한테는 연락 한 통 없으셨죠? 특히 첫째 동서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 친정병원의 건물 소유주가 형님의 아버님이셨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사실 저는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자란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아빠는 건물도 몇 채나 가지신 지역에서 알아주는 재산가이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집 자랑, 돈 자랑 할 필요가 없어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들 목석처럼 우두커니 있길래 제가 한마디 했죠. 거짓말을 왜 하겠니? 우리 아버지는 오랜만에 사돈과 술 한잔 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너희들 왜 그렇게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니?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아빠의 말에 첫째 동서는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행동은 지나치잖아요. 이 상황을 정리하고자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바쁜데 오느라 힘드셨죠? 그제야 분위기를 안 아빠가 쓴웃음을 짓더라고요. 아빠 위신 빌리는 거 좋게 생각은 안 한다만 딸이 그렇게 오라고 하는데 안 올 수도 없는 노릇이지. 그러면서 어디 무슨 일인지 드러나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이 아니면 어른답지 못한 동생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첫째 동서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첫째 동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큰 소리 쳤으니 말이죠. 첫째 동서는 다시 놀라며 항의했습니다. 듣지 마세요.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싶으신가요?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걸 모르고 살아왔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것을 이제 알아차린 것 같네요. 결국 아버지는 녹음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듣고 계시던 중 첫째 도련님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아내 관리를 잘못했다며 뺨을 때리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손이 올라오셔서 다들 대꾸도 못했죠. 시모도 미안한 기색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첫째 동서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아버지는 화가 끝까지 난 상태로 절 시댁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런 못 배우고 비열한 동서들 사이에 너를 두고 갈 수 없다며 나와 함께 나오셨어요.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시동생들이 겉과 속이 다른 동서들과 이혼을 결심하며 큰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동안 두 동서들이 뭉쳐 다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어요. 첫째 동서를 졸졸 따라다니며 시녀 노릇을 했던 둘째가 그동안의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첫째는 여전히 그 성질 못 버렸는지 잘못이 명백한데도 오리발을 내밀더라고 분노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더 추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둘째 머리채를 쥐어뜯고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고 시동생들은 이에 질려버려 이혼을 생각한다나 뭐라나요. 이 사태는 오히려 가족들이 더 뭉치는 계기가 되었고 동서들은 매번 저를 찾아와 시동생들을 설득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며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동서가 울며불며 전화하고 찾아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첫째 동서 인성이 바닥까지 드러나자 둘째가 저에게 따로와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애원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제 손을 벗어난 일이에요. 도련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본인의 몫이겠죠. 동서들이 앞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행복한 시간이 찾아오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채널에는 재미난 사연과 이야기 많으니 다른 것들도 들어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